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동 시퀀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관절 했잖아요. 고관절 시퀀스를 이렇게 앉아서 하는 시퀀스하고 다리 가지고 하는 시퀀스 했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 더 고관절 시퀀스를 좀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항 유연성 기법에서 쓰는 고관절 중심으로, 고관절 인지를 중심으로 하체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하고 감각 인지를 깨우는 저항 유연성 하체 기법, 고관절 기법. 이렇게 제가 이제 연동 시퀀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2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코어 연동, 측면 연동, 회전 연동 동작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이제 응용 동작을 해가지고 100개, 200개 동작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요. 사실 연동 시퀀스가 눕기 탐험의 모든 플랫폼이죠. 제가 지금 교육을 할 때 소막 코칭으로. 그리고 이제 앉기 탐험은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앉기 탐험 올려놨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 제가 전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장골인지 좌골인지 그러면서 척추파동, 중립전위 자세에서 중심 수직축을 세우고 거기서 척추파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 척추파동을 제대로 안 되게 만드는 장애 요소들을 찾아서 빼내는 거. 이게 앉기 탐험의 중심이에요. 앉기 탐험을 보신 분들은 그 각각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흐름, 어떻게 테크닉이 전개되는가, 기본 흐름이 있고 거기다 응용 흐름이 있는 거죠. 누워서 하는 탐험도 기본 흐름이 연동 시퀀스라면은 응용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앱사를 다 듣고, 그러니까 소마 코칭은 요새는 안 하고 있지만 앱사에서 이제 다 해요. 서서 이제 우리가 미칭, 스크류, 그 다음에 락킹, 워킹하는 이제 기본 서서 하는 워킹 시퀀스가 있거든요. 이 워킹 시퀀스 그 기본이 있고 응용이 있고 이러죠.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동작들이 누워서 의자에 앉아서 서서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된 거죠. 걷기는 사실 원래 걷기 탐험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서기 안에 걷기가 다 들어가니까 따로 뭐 해야 될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 나중에 발달 움직임 패턴이 일어나면은 발달 움직임 무브먼트의 진화가 그 서서 걷는 것까지 넘어가는 거니까 그쪽으로 정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발달 움직임 쪽은 제가 계속 그 전체적인 흐름은 아는데 이 이제 제 방식대로 시퀀스를 짜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 구상이 좀 덜 끝났어요. 그래서 이 구성이 끝나면 워크숍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온라인 워크숍에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누워서 하는 시퀀스를 복습하면서 앱사를 들으셨던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의자에 앉지 말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시퀀스를 완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보고하기 좋잖아요. 사실 이제 이 바닥에 앉아서 하는 시퀀스를 예전에 제가 코로나 때 온라인 워크숍을 좀 몇 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게 한 3, 40개 정도의 분량이에요. 지금 다시 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영상 촬영을 잘 못해가지고 막 잡소리 들어가고 막 그 화질도 이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그 누적시켜 나갈 생각이에요. 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 앉아서 할 수 있는 한 100여 가지 정도의 탐험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모 코칭 온라인 워크숍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앱사에서 들었던 내용도 아니고 이제 기본 원리는 비슷하지만 앱사에서 들었던 내용도 아니고 소마 코칭 워크숍 오프라인 워크숍에서 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
유튜브 강좌,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클래스나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 강좌로 하던 것도 아닌 딱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 앉아서 이런 자세로 가부좌 이제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탐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탐험이었죠. 이것들을 이렇게 쭉쭉 누적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기록해서 하려고 해요. 영상 기록이 다 끝나면은 그때는 다시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시작하겠습니다. 12명까지 왔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한 7, 8명이 되지만 분명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게 뭐나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제 지금 무료로 올려놓은 그 영상 편집본 보고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자, 12연동 시퀀스를 먼저 한번 쭉 해보고 그러고 나서 고관절 탐험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누워서 가볍게 바디 스케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몸 왼쪽이 전반적으로 무겁네요. 요새 그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들고 몸을 좀 맞췄더니만 뭔가 이렇게 정렬 상태가 변하는 것 같아요. 자, 눈 자세에서 가볍게 바디 스캔을 했으면은 자, 첫 번째 동작 발 바꾸기 동작부터 자, 12연동 시퀀스는 몸을 풀고 부드럽게 연결성을 살리는 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발 바꾸기 동작. 자, 각각의 동작은 하나의 검사 도구예요. 동작을 하면서 내 몸을 그대로 바라보고 발견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 어디가 움직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지. 최대한 긴장 없이도 부드럽게 동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합니다. 이 코어 운동 네 동작을 하면서는 두 번째 아침프로 들어갈게요. 코어 운동 네 동작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아침풀 동작을 하잖아요. 골반이 전방 회전, 후방 회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한 가지 정도는 움직임이 어디로 편향되는가. 웹사이트에서 얘기하잖아요. 아침풀 하시면서 움직임이 어디로 편향되는가. 주로 오른쪽 골반이 편향되든가 왼쪽 골반이 편향되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정중앙에서 꼬리뼈를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지금 거의 회전이. 오른쪽 장골이 더 빨리 돌아가면서 더 많이 가고 속도가 빠르다. 전방 회전을 할 때. 그러면 오른쪽 허리 어딘가에서 아니면은 오른쪽 아치를 만드는 그 무언가에 고정이 있다는 증거겠죠. 고정은 움직임의 편향이라고 했으니까. 토마스 한나 말로 하면은 그게 트라우마 관사예요. 트라우마 관사. 자, 세 번째 손 위로 올리고 자, 치이컬 하면서 처음 동작 발바꾸기 동작만 해도 금방 알아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겠으면은 두 번째 아침컬, 세 번째 이 응용 동작을 하면서도 계속 현재 움직임의 편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중앙, 뉴트럴 상태에서 동작이 안 일어나고
뭔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기울게 만드는 어떤 요소에 고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정과 감각 운동 지역 상실증이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대충 일치해요.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뭔가 한쪽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 고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서가 당기는 그 어떤 요소가 SMA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발견하는 것부터. 자, 네 번째 척추 도미노 쭉 동작을 하면서 연결성을 확보를 하지만 현재 몸 상태를 알아채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훨씬 탐험이 재밌어요. 내 몸이 이렇게 정중앙에서 중립 자세에서 골반 회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삐뚤빠뚤하고 한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죠. 차이가 아주 미세한 사람들은 좀 더 인지를 다듬어야죠. 미세하니까 알아채는 힘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방 회전할 때 어디로 더 빨리 돌아가고 후방 회전할 때 어디로 더 빨리 돌아가고 두 가지를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앞쪽과 뒤쪽에서 자기가 풀어야 될 고정,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자축구. 전체 축구를 하는데 이 측면 운동은 훨씬 더 명확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측면에서 잘 일어나는데 뭔가 삐뚤하게 일어나 움직임이. 어느 한쪽은 정중앙에서 제대로 잘 일어나는데 어느 한쪽은 뭔가 삐뚤빠뚤하고 약간 사선으로 비틀린 것 같고 약간 축구는 회전을 동반을 하니까 비틀리면서 회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오른쪽 골반이 막 뜨는 쪽 그냥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골반이 올라갔다 축구를 하는데 올라간다가 이거 회전한다는 거죠. 그런 쪽 어딘가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비기능적인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내는 요소니까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다리 들고 축구 자축구를 저는 축구는 지금 왼쪽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헬스를 할 때도 왼쪽이 조금 긴장이 있더니만 왼쪽이 약간 라인이 틀어져서 그쪽이 계속 부하가 걸렸는데 축구를 해보니까 좌축구를 하니까 왼쪽 골반이 앞으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을 찾아서 조금 더 거기다가 펜티큘레이션을 해주면은 되죠. 2차적으로는. 자, 손뻗기. 손뻗기 할 때도 어느 쪽이 잘 안 뻗어지는 거 잘 뻗어지도록 하게 합니다. 손발 동시 뻗기. 자, 회전, 그 다음에 딱 잡아놓고 다리 모으고 스키 자세에서 회전. 사선으로 쭉 밀어서 들어옵니다. 이 동작이 뉴트럴 상태에서, 중립 상태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뭔가 삐끄덕거리고 회전의 움직임이 방해된 그런 게 전부 움직임의 표정을 만드는 요소예요. 동작을 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틀리는 회전의 힘이 척추를 타고
목까지 전달되다 보면은 계속 이 척추에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은 그 마디, 척추 24 마디 중에서 딱 걸리는 녀석들이 드러나요. 자, 넓게 벌리고 의식을 어디다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발견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 동작에 빠져서 기분 좋게 동작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발견하세요. 자, 앉아서 기존에서 앉고 한 다리는 뒤로 젖힌 상태에서 고관절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보조를 하죠. 자, 반대로 전체 회전. 자, 바로 앉은 자세에서 바로 아침컬 고관절 들어갈게요. 이 고관절 처음에는 앉은 자세에서 우리 서해 중심부에다가 손을 가볍게 잡고 서해 중간부에다가 손을 꾹 누르면 이제 그쪽이 이제 고관절이 만나는데요. 엉덩관절 대퇴골두하고 우리가 여기 골반이 만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천천히 후방회전, 전방회전 하는 거예요. 자, 앞뒤로입니다. 처음에 컨택을 해놓고 동작을 하면서 의식을 고관절에다가 고관절 공을 상상을 하면서 공이 굴러가는 걸 느끼면서 자, 아치앵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가볍게 시작을 해요. 가볍게 시작을 해서 골반이 움직임의 구동부니까 골반이 먼저 움직이고 위가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도미노처럼 밑에서 이렇게 파동이 올라가듯이 해서 마지막엔 목을 살짝 더 밀어주는 걸로. 역시 고관절에다 집중하고 가볍게 시작을 해서 최대 범위까지 갔다가 다시 천천히 진폭을 줄여나가요. 진폭 줄이는 거 지난번 했잖아요. 진폭을 줄이면서 우리 좌골 플랫폼 찾기라고 있습니다. 좌골 결절, 앞쪽 플랫폼 치골, 뒤쪽 플랫폼 꼬리뼈, 이 5부위를 항상 생명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 파동을 줄여나가다 보면은 줄여나가면 마지막에 딱 그 파동이 멈춘 데가 있어요. 딱 여기서 멈추죠.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나의 중립 자세, 중립 전위 자세, 골반이 전방 전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가장 편안한 자세. 여기서 이제 긴장들이 더 빠지면은 이 전방 전이가 좀 더 앞으로 돌아가면서 좌골 앞쪽 플랫폼에서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을 찾아가요. 이게 이제 안기서기 걷기, 안기탐험이죠. 근육기훈련요법에서 이야기하는 골반 인지를 통해서 바른 안기를 찾는 방식이에요. 방식. 소마틱스마다 이런 방식이 좀 다른데,
자, 요거 찾았죠? 이 동작을 하면서도 좌우 장골의 회전 속도나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속도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구를 하겠습니다. 축구는 좌골을 바닥에서 떼면서 측면을 수축하는 거예요. 자, 항상 동작을 할 때 처음에는 가볍게. 자, 우측골, 좌측골을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자, 지금 그냥 하고 있죠. 여기서 어깨를 살짝 끌어올리면은 다른 동작이 돼요. 그냥 할 때랑 어깨를 살짝 끌어올리면은 훨씬 더 척추가 더 많이 동원이 됩니다. 상체 전체가. 여기에 힘을 빼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손을 뻗는 미팅 동작까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을 확장하는 방식이라겠죠. 자, 고관절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좌우 상태를 확인을 해요. 자, 발을 앞뒤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자, 우측골, 좌측골. 발을 바꾸면 벌써 좌우 느낌이 다르죠. 우측골, 좌측골을 연습하면서 골반의 회전 방식이나 각도, 좌우, 요 방향근의 나의 통제력 상태를 쭉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대 범위까지 갔다가 최대 좌우 갈 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 갔다가 조금씩 진폭을 줄여요. 진폭을 좌우로 줄여나가요. 그러다가 진폭이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수렴하는 지점. 자, 수렴하는 점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좌우로 딱 맞추면은 마치 우리 수학의 좌표 평면처럼 딱 그 좌우 만나는 X축과 Y축이 만나는 그 점이 있잖아요. 두 점이 이게 안기 바닥과 지면이 만나는 딱 두 점이 성경이 돼요. 자, 두 점 찾았나요? 좌골 앞쪽 플랫폼 어느 지점에서 지금 현재 전후 좌우로 해가지고 점을 딱 찾아요. 점은 아니죠. 좀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만 가장 그 무게가 많이 또 쏠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그 무게분산 지점을 찾는다면은 이렇게 한 두 점을 잡는 거예요. S, Y, S, Y인데 좌우 이렇게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았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앞뒤로 할 때는 시상면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하지 말고 시상면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려요. 여기 시상면이 하나 딱 펼쳐져 있다. 좌우로 할 때는 우리 여기 관상면이라 하는 관상면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면을 중심으로 좌우 축골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은 뭐 이런 손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수평면이라고 하죠. 수평면을 중심으로 척추라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중심 수직축이죠. 중심 수직축을 중심으로 좌우 회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회전, 고관절 좌우 회전을 합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가볍게 놀듯이. 자, 목의 힘을 좀 더 빼면은 목은 몸통의 끈과 반대로 가려고요. 힘을 더 빼고 있으면. 안 빼고 있으면은 같이 돌아가죠.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은 힘을 완전히 빼버리면은 중심 쪽을 잡고 있으면은 몸통 회전과 목의 회전은 확실히 반대가 돼요. 자, 다리를 앞뒤로 있는 다리를 바꿔서 다시 회전을 해봅시다. 자, 회전을 할 때는 고관절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겠죠. 대퇴골이 앞으로 이렇게 좌우로 굴러가는 느낌을 확인하고, 이 동작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는 허리나 목 그런 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움직임 편향이 일어나는 부위도 확인합니다. 자, 팀폭이 최대 지점까지 핸디큘레이션을 했다가 끝점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씩 줄여와요. 줄여서 딱 수렴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뒤, 좌우, 좌우 회전. 자, 공간에서 잡을 수 있는 이 6가지 방향에서 가장 지금 현재 이상적인 골반, 흉곽, 머리, 흉곽, 골반이라는 이 큰 세 개의 덩어리가 척추를 매개로 척추를 이어서 쭉 한 중심 수직선에서, 그리고 골반은 중립전위 자세에 딱 앉게 되는 거예요. 중립전위 자세에서 척추파동. 여기서 이제 척추파동을 일으키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쇄골이나 목이나 가슴이나 또는 횡격막, 그리고 척추 기립근, 천장관절, 이런 이제 각각의 우리 신체 요소들 중에서 뭔가 고정이 있거나 SMA가 있다 보니까 이 파동이 매끄러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각 포커싱 해가지고 인지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탐험입니다. 양기 이제 탐험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추가해 나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이걸로 넘어가 봅시다. 자, 고관절 회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고관절 회전이에요. 그래서 오른다리부터 할게요. 오른다리부터 4번 탐험. 자, 한꺼번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할게요. 앞쪽 한 번, 뒤로 한 번. 이렇게 발바닥을 보는 거 한 번, 바깥쪽 발등 보는 거 한 번. 자, 이러면서 의식은 고관절에 집중합니다. 고관절이 돌아가죠. 그리고 고관절의 회전은 장골의 회전, 장골의 전방고환 회전, 척추를 타고 몸통의 움직임, 머리의 움직임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상체를 고정시키지 마시고 힘을 빼고 다리에서 구동되는 움직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찾습니다. 자, 다리 오른다리 있으면은 쭉 내려놓고 동작과 동작과 사이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자, 왼다리 그대로. 자, 이렇게 좌우 안쪽 바깥쪽 한 번씩 하는 거를 기본 동작을 할게요. 4번 기본 동작. 양다리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4번만 할 수도 있고 1번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지죠. 바로 4번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잠깐 토킹. 자, 여기까지는 다 하셨죠?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동 시퀀스하고 그리고 고관절 탐험 두 가지 방식 고관절 탐험 했어요. 앞뒤 좌우로 이렇게 홍시하면서 했던 고관절 탐험과 4번 이거는 한꺼번에 했습니다. 4번만 따로, 4번만 따로, 4번을 결합해서 하는 거 따로, 양다리로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하나만 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이제 하려고 했던 이제 메인은 그 저항 유연성 기법이라는 거예요. 저항 유연성 기법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제 컨셉을 알려주자면은
이 일정한 저항이 두 가지 물체라고 해야 되나?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바닷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벽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일정한 힘이 생겨야 돼요. 힘이 일정하게 장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밀당이 일어나는 거. 밀당 쉽게 말하면은 그 밀당이 일어나게 하는 거. 내가 예를 들면은 여기가 손바닥이 그 주먹이에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미는데 힘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밀리겠지만 미는 속도를 조금 줄인다고 얘가 브레이크를 건다고 생각을 합시다. 브레이크를 거는데 얘가 밀어줘요. 그래서 얘가 밀려주는 거죠. 힘을 얘가 못 밀리게 하는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쓸수록 더 안 밀리겠지만 그래도 주먹의 힘이 더 세면은 결국에는 밀리겠죠. 자, 미는 힘과 밀리는 힘 사이에 과긴장, 내 몸 다른 부위에서 과긴장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밀면 밀리긴 밀리는데 긴장이 많이 일어나죠. 긴장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펜디큘레이션 원칙에 어긋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흘렁흘렁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뭔가 저항은 있는데 손바닥과 주먹 사이에 저항은 있는데 밀리고 당기는 것 사이에 몸의 긴장이 최소화되는 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긴장은 있어야죠. 그래도 호흡을 못할 정도로 막 잡고 했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저항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인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태국권 투수 동작 보면은 막 이렇게 해서 막 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것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이 바쿨리가 개발한 저항 유연성 기법은 이 소마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관절을 중심으로 기본 방향에서 동작을 하다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밀고 당길 때 호흡을 좀 쓰면은 들이쉴 때 밀려주고 내쉴 때 당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호흡과 동작 저항을 유지한 상태에서 들숨 날숨에 가고 날숨에 들어오고 막 반대로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어느 한쪽에다가 밀릴 때 손바닥이 밀릴 때 들숨이라고 했으면은 반대는 이제 날숨이라고 하면 되니까. 자, 힘의 방향이 바뀌면은 호흡이 바뀝니다. 호흡의 방식이 들숨에서 날숨으로 바뀌어요. 자, 같은 내용을 이 발바닥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발에 저항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다리를 펴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바닥으로 손으로 바깥쪽에서 이렇게 딱 발을 잡아요. 다리는 저항을 바깥으로 줘요. 나가려고 하고 손은 당기려고 해요. 가만히 딱 덮치고 있으면 움직임이 없지만 손으로 내가 당겨주는데 다리가 살짝 놔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다리로 손을 밀어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과하지 않게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하지만 두 손 사이 발하고 손 사이에도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 고관절에 집중을 하면서 자, 이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오른손을 가지고 동작을 해봅시다. 자, 지금 다리를 펼 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 쭉 가서 손을 잡고 저항을 딱 줘봐요. 적절한 저항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당기면서 다리로 받아주고 다리로 밀면서 손으로 저항을 주고 약간 어깨에 살짝 부하가 걸려요. 자, 처음에는 가동 범위를 짧게 해가지고 한번 동작을 해봅시다. 자, 호흡 넣을게요. 자, 쭉 당기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미는 거예요. 속으로 호흡을 맞춥니다. 저랑 반대로 해도 돼요. 호흡은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동작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끝점에서 살짝 더 가요. 동작이 호흡을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호흡이 동작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자주 하다 보면은 내 호흡 길이에 맞춰가지고 동작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방향도 조금씩 각도를 변화시켜요. 그러면은 햄스트링의 여러 방향이 자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하면은 결국에는 다리가 완전히 다 펴지는 지점까지 가요. 처음에는 잘 안 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스트레칭이 일어나면서 다리가 다 펴지는 지점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이완. 자, 어렵지 않죠? 자, 하고 나서 몸 상태를 쭉 보면은 저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하고 다리의 근력, 어느 정도 근력이 자극을 받았죠. 그리고 호흡을 동작에 일치시키다 보니까 이 고도의 소위 말하는 고유성 감각 촉진이 일어나요. 고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리고 햄스트링의 스트레칭이 좀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그만큼 요령껏 하느냐에 따라서 다리의 근력도, 또 다리하고 손의 근력도 늘리면서 스트레칭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항, 유연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레지스턴스 플렉시빌리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저항을 주고 동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플렉시빌리티가 일어나는 거죠. 유연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스트렝스까지 같이 잡아줄 수 있으면서 고유성 감각 촉진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소마틱스의 독특한 분야예요. 왼다리 한번 해볼게요. 왼다리도 손을 이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발 종골 뒤꿈치 중심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말아서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잡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손에서 쓰이는 섬유 그리고 다리에서 쓰이는 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잡고 할게요. 자, 이 다리에서 저항 잘 조절하시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다가 좀 적응된다 싶으면은 손하고 다리 사이의 저항을 조금 더 올리시면 돼요. 자, 이 요령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기가 이 정도 요령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당길 때 들이쉬고, 자, 밀 때 내쉬어요. 마치 다리를 손처럼. 자, 확실히 당길 때는 손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손이 주동이에요. 자, 밀 때는 다리가 주동이에요. 자, 요거, 자, 저항을 주동하는 녀석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밀 때하고 다를 때는 주동하는 게 달라요. 자, 호흡 맞춰서 여러 방향에서 바깥으로도 밀어보고, 오른쪽에는 살짝 사선 방향만 있지만 이쪽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봅니다. 자, 들숨, 날숨, 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끝점에서 살짝씩 밀어줄 수 있어요. 몸을 뒤로 젖히고 당겼다가 이렇게 밀어줄 수 있고, 밀당은 일어나지만 저항도 있습니다. 자, 호흡과 동작이 맞아요. 자, 들숨 말씀에 맞춰가지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알아요. 아, 햄스트링이 늘어나는구나. 그럼 저 끝에서 살짝 더 밀어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히 다 펴진 상태에서 뭐 좀 더 가면 좋겠죠. 요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확실히 유연성이 좋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쫙쫙 펴질 수도 있겠지만, 유연성이 없는 분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끝날 때쯤에 이렇게 다 이렇게 펴지게 돼 있어요. 잘 하시면. 뭐 하루에 안 되면은 며칠에 걸쳐서 하면 되죠. 자, 바로.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양다리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다리 한 다리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가 양다리 느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호흡 맞춰가지고 손하고 다리 사이에 저항을 유지하고 저항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움직임 탐험을 하면서 엉덩이 고관절에 스트레칭과 근력을. 자, 시작. 자, 나갈 때는 다리가 주동, 당길 때는 손이 주동. 처음에는 가볍게 하세요. 간단한 방향에서 가볍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최대 가동 범위로 하지 말고 처음에는 자극할 수 있는 기본 가동 범위로 동작을 해요. 앞에서 해놔서 스트레칭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 있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부하를 걸어가지고 평소에 안 했던 방향으로 호흡 맞춰가지고 자, 몸통도 고정하지 말고 몸통도 다리 움직임에 맞춰서 편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반대도 마찬가지. 자, 양다리도 이렇게 갔다가 좌골로 균형을 잡으면서 자, 다리 잡는 방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 발씩 더 하고 두 발씩 더 하고. 자, 밀 때는 다리가 주동, 당길 때는 손이 주동. 밀 때는 다리가 주동, 당길 때는 손이 주동. 자, 이렇게 앉아서 하다가 누워서 구르면서 동작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자,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바디 스캔을 해볼게요. 자,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중립편이 자세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좌우에 앞뒤로 회전. 자, 처음에 전후 좌우 회전을 해보면은 훨씬 더 고관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 나죠? 그러지 않나요? 자동차 바퀴에 기름이 실어진 것처럼. 자, 이 세 가지를 앉은 자세에서 앞뒤 좌우 회전하는 탐험, 그리고 다리 내전 탐험, 그리고 이 저항 유연성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가동 범위와 유연성, 근력을 같이 좋게 하는 탐험. 전부 다 이제 고관절 탐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관절 탐험 기본 시리즈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토킹을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어때요? 할만하죠? 워크숍을 제주도로. 자, 오늘 했던 자두가 누구세요? 안 봤던 분이다. 자, 이 세 가지 탐험 잘 기억하시고,
고관절의 기본 탐험하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하는 12운동 시퀀스. 다음 주는 별일 없으면은 공지를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하는데 제가 어디 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 하는 내용은 이제 인스타에다 공지를 할게요.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이 하나씩 첨가가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되시고 내일 또 일요일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제 저항 유연성 경험은 오랜만에 해보는데 좋네요. 세 가지가 결합되니까 고관절 지지가 되는 고관절이 편해지면은 앉은 느낌이 확실히 좋아요. 앉은 느낌이 편해지면은 척추의 부담이 줄어듭니다.